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네. 이 양국관리법이 쌀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보긴 하시고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번 쌀값 폭락이 정부가 제때 시장 격리 안 해서 지금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양국관리법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쌀값 폭락 막기 위해서 시장 격리 해야 된다. 이게 주신 내용인데 장관님은 농림부 장관입니다. 누가 무슨 농민을 위한 장관인데 정확한 워딩은 무슨 악영향이 있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양국관리법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조용히 하세요. 의무화 조항이 조용히 하시고 그냥 무슨 이상한 아니, 얘기하고 있어 장관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그 의무화 조항이 문제가 있다. 장관님은 농림부 장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 무슨 악영향이 장관이죠. 있어 이게? 해보긴 했어요? 예? 하다가 잘못되면 개정하면 됩니다 법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슨 악영향이 있더니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느니 이런 얘기 제가 볼 국감에서 하고 때는 있습니까? 한 번 개정을 하면 돌릴 수 없습니다. 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지금 그 정부가 지금 45만 톤 쌀 시장 격리 세부 계획 발표했죠? 발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 발표는 9월 25일 날 했고 10월 7일 날 배정을 했죠. 지금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 보고 받았습니까? 네? 진행 상황 보고 받았어요?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구국에 대해서 2021년산에 대해서는 어제 낙찰을 했고 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매입에 들어갔고요. 11월까지 완료. 실제 매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겁니까 시장 격리? 구곡은 11월 말까지 하는데 아마 그 전에 끝날 거고 신곡은 12월 말까지 합니다. 11월 말까지? 12월 12월 그럼 연내 다 끝나는 연내 다 겁니까? 끝냅니다. 그럼 지금 아직도 이 시장에서 이 쌀 가격 액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루어지고 예? 있는 예? 거죠. 이게 그럼 완벽한 그 이 시장 가격 언제 정도 되면 이게 정상화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안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 17% 정도 올라간 걸로. 그럼 이 지금 시장 가격 형성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이미 그 정도 가격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도 지금 왜냐하면 크레이에서 분석한 바로는 한 19만 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그 가격이 한 11월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금 19만 원 선까지도 가 있으니까 가 있는 데가 있다고 현재 해요? 다만 이제 지금 당초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추계했던 것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한 6만 톤 정도 덜 생산이 될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뭐 농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만은 10월 중순에 이렇게 밤에 기온이 저온으로 떨어지면 그 자, 이후에 수량이 많이 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런 얘기도 서면으로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요인도 있다. 있다. 예, 앞으로 더 올라갈 여유가 있다. 그렇지, 그럴 여인도 충분하다. 그거 보세요. 시장 격리 제때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걸 하자는 그래서 겁니다. 격리를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양국법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악영향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의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하고 저하고 통일박을 가래로 지금 못 막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시면서 의무화 해놓으면 지금 말씀하십니까? 벼가 자, 제일 보세요. 제도가 쉬워서 자,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쌀 격리국 매입 대상 품목이 한정돼 있어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지금 매입 대상이 시군 지자체별로 두 가지 품목 이내로 지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품종. 그렇죠. 품종, 예? 품종이 두 가지 이내. 이거 왜 이렇게 그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거죠? 그게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RPC에 이제 매입하고 하면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조작하고 하는데 관리도 해야 되고 품종별로. 그거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닙니까? 농민을 이제 항상 농민을 그다음에 생각해야 이제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품질을 고급화해야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 품종 어떡합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그러니까 이거 계속된 거기 고쳐야죠. 때문에 당기도 두 가지 품목뿐이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군에서 그 두 개 품종 이외에 이게 더 좋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공급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러니까 행정 보완을 한번 편의적 검토를 해볼게요. 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농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는 그림의 떡 아닙니까? 시장격리가. 근데 의원님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쌀을 진짜 지키려면
완전히 고급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급화해야 되고 그 이런 고급화의 거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경리에서 배제된 농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고 이 품종 제한으로 경리 물량을 다 채울 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난 2017년 때에도 시장 경리와 공공구축 및 매입량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혼선이 일어난 적이 있다. 어? 그러니까 좀 장관님께서 이 품종 제한을 좀 없애서 네, 현장에 보다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협하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농업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쌀이 이제 지금 뭐 수급 안정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고생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쌀 품질이 미국, 일본, 뭐 중국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나라 쌀 품질이. 품종 면에서는 뭐 우리께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품종별로 좀 지역별로 이게 좀 제대로 관리가 좀 덜 되는 분야가 있고 수확 후의 관리 문제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그때그때 밥을 지어가지고 손님들한테 내야 되는데 그게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쌀 품질이 저는 우리나라 품질 자체는 쌀이 좋아요. 결코 이게 나쁘다고 보질 않아요. 브라인드 저도 테스트 유럽에서 하면 이렇게 더 10년 좋다고 살면서 쌀 이쪽 저쪽 나라 쌀을 많이 이태리 쌀도 사 먹어보고 캘리포니아 막 칼로스 먹어보랬는데 우리나라 쌀이 전국 세계에서 최고 좋아요. 제가 볼 아니, 때.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우리 게 최고라고 최고입니다. 나와요. 근데 이게 수출을 못하죠.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격 때문에. 첫째 요인은 가격입니다. 그래도 그 좋은 쌀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쌀이 지금 이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길게 지를 못하겠는데 이 미국, 호주, 아시아, 아랍 등 전 세계 수출되고 있어요. 조금씩 되죠. 물량이 작거든요. 물량이 이게 작년에 보니까 1,600톤, 네, 연평균 한 2,000톤 나갑니다. 1,600톤. 이게 이제 늘질 않아요. 2017년도 보니까 한 2,100톤에서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저희도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